그렇다면 대한항공의 인재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재에 맞아야 합격을 하겠죠? 아니죠. 그 인재상에 맞춰야 그분들이 저희를 뽑아주겠죠. 그래서 인재상에 하나하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재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써있네요.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라고요. 항상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를 원합니다. 여기서 진취적인 성향을요, 되바라진 것, 아니면 뭔가 혁신적으로 기업을 뒤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객실 승무원만 해도 한 7, 8천 명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사적인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는 정말 초대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목소리를 내다 보면 회사가 좀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뉴얼과 회사에서 주는 룰을 잘 지키면서 수행하되 그 안에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만 바꾸면 첫 번째 단서는 돈이 들지 않는 한에서, 두 번째는 조금만 더 바꾸면 이게 고객을 위하고 우리 동료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굉장히 신입인데 이렇게 사장 표창을 받았었던 대한항공 승무원 경우가 있었어요. 관례처럼 이제 양념고추장이라고 기내에서 비벼먹는 고추장 있잖아요. 그 고추장이 항상 그 케이터링 직원이라고 해서 비행기에다가 실어주시는 지상에서 이렇게 조업원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항상 퍼스트 클래스 그냥 맨 꼬리칸과 이제 머리칸이 있다 그러면 맨 머리칸 앞에 부분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타죠. 거기다가 전 캐빈에 그 승객 분량의 고추장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그 고추장을 그냥 나눠서 썼어요. 근데 그 나누는 것도 저 꼬리칸에서 언니 뭐 고추장 좀 주세요 해가지고 앞으로 가서 반 가져다 쓰고 반 가져다 쓰고 이러면서 다리도 아파서 체력 고갈되고 그 시간 동안 승객들 기다리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비합리적이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신입 승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추장 가운데 갤리에다가만 놓아주시거나 아니면 분산해서 각 클래스별로만 놔주신다면 케이터링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승무원들이 체력을 비축하고 승객에게 조금 더 멋진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가용 시간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돈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 이게 정말 다 바뀌어서 편안하게 고추장이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서 탑재가 되었고요. 실제 고객들한테도 편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이 신입 승무원도 분명 바로 진급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 하나 들지 않으면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면 바꿀 수 있는 현장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찝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걸 진취적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에피소드 하나를 들어볼게요. 어떤 대학생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들의 줄을 딱 이렇게 세우려고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탁 기둥마다 쇠기둥에 철사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뭐 술에 취하신 취객분들은 그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핸드폰 막 보시던 학생분들도 차마 보지 못하고 걸려서 많이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바리케이트를 전부 다 철수를 하고 야광 별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조그맣게 안내 표지판 같은 거를 붙여놓은 라인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돈도 정말 뭐 이 야광 테이프 몇백 원 하잖아요. 그걸로 손님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갖춘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와, 여기서 되게 많이 멘붕을 겪는 취준생 친구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국내에서 영어 공부했고 학점 공부했고 이렇게 승무원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참 비행기도 얼마 안 타봤는데 제가 국제적 감각의 소유자로는 어필을 절대 못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 우리 중국인, 뭐 저기 파키스탄인, 또 뭐 유럽에서 온 친구, 일본인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내가 도와줬던 기억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태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있잖아요. 수제버거집에서 만난 그 친구, 에이미, 뭐 셀리 이런 친구들 기억나시죠?
그 친구들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줬던 거.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대학생 때 양꼬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족인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인 친구. 근데 한국말을 잘 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중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식사를 주문하는 것부터 뭐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되게 한국의 정서랑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잘 식당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제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중국의 이야기도 많이 접하면서 저도 중국의 문화를 잘 흡수를 해서 배울 수 있었고 같이 뭐 중국 드라마를 공유한다거나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국제적 감각을 뭐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재상은요.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세부사항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예절 바른 사람을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단정한 용모. 우선 단정한 용모 같은 경우는 어떤 에피소드를 끌어올 수 있냐면요. 얼굴이 예쁘다, 키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어떤 친구가 인턴 시절에 비서실에서 일을 했대요. 비서실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와도 괜찮고 네일 아트를 좀 블링블링하게 큐빅 같은 거 붙여서 해도 괜찮았고 머리도 이렇게 다 풀고 와도 괜찮았대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이 그 상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를 만나기 전에 얼굴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본인은 항상 다림질 되어 있는 준 세미 정장을 입고 다녔고 캐주얼식의 구두를 힐을 항상 광을 내어 신고 다녔고 그리고 손톱에 대한 네일 관리도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원톤으로 핑크색으로만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하나로 딱 묶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면서 상사님이 정말 외부 손님으로부터 굉장히 더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 그리고 본인한테도 이런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었었던 기억 이걸 단정한 용모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예를 들어보면은 영화관에서 근무를 했던 우리 친구 흰색 셔츠를 입고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 흰색 셔츠를 다른 친구는 다 더럽게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고서 다니는데 이 친구는 매일같이 빨아서 다림질해서 깨끗하게 입고 고객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보지 않아도 이런 하나의 디테일을 신경 썼다는 단정한 용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도 승무원들이 안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친절하고 나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는 것만 같았는데 대한항공 승무원이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등등 이렇게 비행기 바깥에서 행동을 하는 하나하나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전부 다 승객에게 모니터링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그 회사의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항공과 친구들은 많이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1학년 신입생활 시절부터 나는 뭐 예를 들면 광주여대 또는 뭐 한서대의 항공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항상 예복을 단정히 하고 항상 음식물 먹을 때에도 조용히 한 곳에서 지정된 자리에서만 먹었고 뭐 짝다리를 짚거나 다른 친구들과 몰려다니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 그 깔끔한 매너, 단정한 용모, 따뜻한 가슴을 평소에 이런 사례들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성실한 조직인입니다. 성실한 조직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성실한 조직인. 성실한 조직인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누었네요. 첫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 나가려는 문제 해결 능력.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생활을 잘하는 대인관계, 그야말로 사회생활 능력이지요. 첫 번째, 책임감을 완수하는 부분에서는요. 어떠한 프로젝트, 동아리방에서 했었던 것도 괜찮고요. 뭐 발표회를 했었던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떤 아르바이트의 신메뉴를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내놓았던 것도 괜찮고요. 인턴 시절에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일, 그 안에서도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거, 또는 팔로워십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팀이랑 화합해서 냈던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인관계 부분에서는요. 우리 남학생들은 특히나 더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다녀온 남학생들이 실제로 승무원 생활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이유가 상명하복을 하는 거예요.
상명하고 위에서 명령을 지시하면 밑에서는 복종을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남동생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군대에서 솔직히 정신교육처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 높고 낮음은 무조건 그 계급으로 되는 거죠. 사실 비행도 마찬가지예요. 비행 승무원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의 안전요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지시를 했을 때, 나보다 한 달이라도 먼저 비행한 선배님께서 지시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따르고, 또 그 나이가 아무리 어린 선배여도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 그렇게 해야 비행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 장군님을 잘 모셨던 거, 그런 에피소드 갖고 오셔도 괜찮으니까요. 저 사회생활 해본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군대 제대해서 아직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군대 에피소드 가져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5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팀 플레이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합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료, 이것을 팀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승무 직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팀 플레이어에는 3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리더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번트적 리더형, 그래서 아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수렴하여 모두의 의견을 화합할 수 있고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는 그런 리더형이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간자적인 역할인데요. 중간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배와 후배의 이런 선후배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다는 에피소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요. 뭐 동아리방에서, 동호회에서,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나이가 중간이어서 또 직급이 중간이어서, 아니면 매니저와 우리 팀원들을 잇는 리더로서의 역할이지만 그 중간자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관리자와 그리고 직원들을 화합하는 건 징검다리가 되었다. 이것도 괜찮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팔로우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조건 팔로우를 해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내로서 선배들이, 동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챙겨준다. 환기도 시켜놓고, 그리고 미리 와서 좀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브리핑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도 미리 해놓고, 컴퓨터도 좀 켜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배님 커피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하세요. 힘내세요. 카톡 하나, 문자 하나. 귀엽잖아요. 이런 막내의 역할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어느 조직에서 했었는지 이번 파트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파트 강의에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직전 대한항공 공채에서는 어떠한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질문을 미리 알아야 2월에 또 뜨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것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